안녕하세요. 클래식 화성학 초급편입니다. 자, 이 수업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PPT 10장으로 이해하는 클래식 화성학, 백병동 화성학 폭풍 리뷰의 후속 강의들이에요. 이 수업을 올리고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기초 화성학 강의는 어떤 게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유튜브 강의들을 봤는데 너무 훌륭한 강의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식의 강의도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백병동 화성학 책을 중심으로 각 목차와 챕터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이전에 반드시 한 번씩 제가 올려드렸던 PPT 10장으로 이해하는 클래식 화성학 16분짜리 영상이니까 한 번씩 보시길 권하고요. 저희는 백병동 화성학 교재 증보판을 사용합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구입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 증보판이 나왔는데 목차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용이 다르진 않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초급 화성학 2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1장은 음정, 음계 이런 기초 악전들인데 기초 악전들에 대한 설명은 다른 유튜브 강의도 많으니까 제 2장 사마음에서부터 한 걸음씩 1, 2, 3 이렇게 목차 순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가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급 화성학의 2장 사마음은 화음과 화성으로 시작해요. 화음과 화성 1번 화성음악의 발달입니다. 백병동 화성학 책은 그냥 읽어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글들이 써 있어요. 아무래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앞뒤 문맥을 알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순으로 그 부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화성음악의 발달은 폴리포니, 다성부 음악에서 호모포니, 이거는 단성부 음악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폴리가 다성이라면 호모를 단성 혹은 화성 음악이라고 한다면 폴리포니 뮤직에서 호모포니 뮤직으로 변해가는 과정 동안 발생한 화성 어휘들을 모아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장의 화음의 성립은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릴 때 이를 화음, 코드라고 영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며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연결된 화음을 화성, 하모니라고 한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하나의 음이 있으면 피치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음이 두 개 있을 때 이 두 개의 음이 인터벌을 형성합니다. 그 인터벌이 잘 어울리면 하모니 좋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코드라는 표현, 하모니라는 표현, 피치, 인터벌 이 각각의 용어들이 정확히 뭘 지칭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코드 혹은 하모니 가장 중요한 건 성질이 분명하고 그 성질에 따른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솔 음이에요. 이건 그냥 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기능도 없겠죠. 두 개의 음을 쌓아서 음정을 만들게 되면 파하고 라플렛, 단삼도 두 개만 연결했지만 어떤 음악인지 대충 아시겠죠? 단삼도, 장삼도의 사운드가 들리는 것만으로 음악이 만들어져요. 즉 색채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들었던 음을 이렇게 쌓게 되면 이때부터 사마음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조에 따라서 이 화음이 몇 도의 화음이냐 기능을 부여받게 돼요. 얘만 있다. 그럼 얘가 D 플랫 메이저의 1도인지 G 플랫 메이저의 5도인지 A 플랫 메이저의 4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앞뒤 문맥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이해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배음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음 현상은 어떤 저음 부분을 눌렀을 때 그 위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는 다른 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배음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펀더멘탈 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음들을
하모닉 혹은 partia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이스 노트가 있을 때 얘가 첫 번째 partial, 첫 번째 하모니, 두 번째 하모니, 세 번째 하모니가 발생하고 모든 음들은 똑같아요. 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도가 나오는 거지 미에서 시작하면 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옥타브가 발생해요. 두 번째는 5도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4도가 발생하죠. 모두 완전 음정이죠. 그래서 완전 음정이 기본 음이 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음정 관계가 돼요. 그래서 배음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건 이렇게 배음 현상이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음의 현상인데 얘네들을 추렸더니 삼화음이 되더라. 도, 미, 솔. 그래서 그 삼화음이 구성되고 이 삼화음을 3도씩 위로 쌓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삼화음이 형성되더란 얘기예요. 배음 현상을 중요하게 별표 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몇 가지 팁만 드릴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14 플러스 2 마이너스 31이라고 써 있는 건 센트예요. 센트는 반음을 100등분하면 1센트, 2센트, 3센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어도 100이 썽이에요. 센트는 100을 의미합니다. 반음을 100으로 쪼갠 단위예요. 이 기초음에서 위로 발생하는 하모닉스 중에 미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율의 그 피아노의 미 건반보다 마이너스 14센트 낮다라는 거예요. 솔은 플러스 2센트 반음을 100으로 나눈 것 중에 2 높다라는 거고 B 플랫은 반음을 100으로 나눈 것 중에 31 정도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에서 하모닉스를 불렀을 때 피아노랑 정확하게 동일한 음이 나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피아노라는 악기의 평균율이라는 체제로 완전히 그냥 100센트씩 이렇게 그냥 규격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버톤 시리즈에서 기본적인 자연 음열의 어떤 현상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음정, 처음에 이 완전 음정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음정이기 때문에 이런 음정들은 병행으로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뒤에 등장하는 병행 1도, 5도, 8도의 금지들입니다. 왜? 너무 잘 어울려서 화성에 마치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백병동 화성학 체계는 수많은 규칙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수많은 예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들이 왜 필요하냐?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필요하냐?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 좋은 소리라는 개념은 지금 모던한 시대에서 보는 것과 한 300~400년 전에 생각했던 좋은 소리라는 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클러스터 사운드 얼마든지 아름답습니다. 네,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런데 이 화성학 체계가 만들어진 그 당시에는 어떤 소리를 아름답다라고 좋은 소리라고 생각했을까?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화음의 구성은 일단 3도씩 쌓아 올린 화성이 3개의 음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트라이어드예요. 그래서 3도씩 쌓은 화성이야 3개의 음의 화성이야 둘 다 100%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트라이어드라고 말하려면 3도씩 쌓여진 3개의 음의 화성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맨 밑에 음이 근음, 그 다음이 3음, 그 다음이 5음이에요. 근음을 루트라고 하고 third, fifth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건 3 올라가니까 3음, 3, 4, 5, 5음 그렇게 되니까 5, 6, 7, 7음, 7, 8, 9, 9 11음, 13음 13음에서 14, 15 올라가면 다시 도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음은 3화음이라면 근음 third, fifth 7화음이라면 근음 third, fifth, seventh 9화음이라면 근음 third, fifth, seventh, nint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3도씩 쌓아 올린 3개의 음의 화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화음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트라이어드, 3화음을 배울 때는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화음, 그러니까 사화음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7화음인데 4개의 음을 가진 사화음을 보실 때는 하나 더 더해서 5가지 타입을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화음이란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음일 때는 4가지 타입, 4개의 음일 때는 5가지 타입이에요. 그 타입엔 뭐뭐가 있느냐? 장, 단, 증, 감이 있어요. 이것도 왜 장단, 증감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단삼도랑 장삼도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장음정과 장음정, 증이 나오죠. 건반을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장과 장, 증화음이 만들어집니다. 단과 단, 감화음이 만들어지죠. 장과 단, 메이저가 만들어지고 단과 장, 단화음이 만들어져요. 이거 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나요? 장단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다 썼죠. 그래서 장단, 증, 감이 기본적인 3화음의 4가지 타입으로 등장합니다. 화음의 성질 파트에서는 로마자 표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장단, 증감은 기본적으로 로마 숫자로 스케일 안에 있는 도수를 표현하게 되고, 그때 화음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 화성이면 캐피털 대문자를 쓰고 마이너 화성이면 소문자를 써라. 증화음은 메이저일까요, 마이너일까요? 메이저냐 마이너냐를 따질 때는 근음에서 3음까지의 음정을 따집니다. 증화음은 도에서 미까지 장삼도니까 메이저 화성, 그래서 대문자를 쓰고요. 감화음은 근음에서부터 third까지 마이너 3도니까 단삼도니까 스몰 레터 소문자를 씁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둘 다 1도 1도라고 봤을 때 얘는 1도 대문자를 쓰면 되지만, 만약 얘를 1도라고 쓴다, 1도라고 쓸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면 메이저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증일 때는 플러스 표시를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감일 때는 동그라미 표시를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아직은 등장하지 않지만 세븐스를 배우시면 하프 디미니시를 배우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슬래시를 그어서 디미니시를 반으로 쪼개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표기하시는 로마자에는 화성의 성질을 대변하는, 화성의 성질의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다 담고 있는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메이저 화성인데 소문자로 표시했다. 소문자는 마이너를 의미하는데 화성은 메이저네. 틀린 표기예요. 마이너 화성인데 내가 플러스 표시를 했다. 플러스는 증을 의미하고 증에는 장삼, 장삼이란 조합이 필요한데 어디를 봐도 그런 조합이 없다. 틀린 표기예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과 단을 구분하셔서 대문자로 표기할 거냐 소문자로 표기할 거냐를 결정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 3음에서 5음까지의 음정 관계를 파악하셔서 플러스를 쓸 거냐 아니면 동그라미를 쓸 거냐, 증을 표현할 거냐 감을 표현할 거냐 기억하셔야 돼요. 스케일이 있습니다. 1장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C 메이저 스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을 타닉, 두 번째 음을 스퍼타닉, 세 번째 음을 메디안트, 네 번째 음을 서브 도미넌트, 다섯 번째 도미넌트, 여섯 번째 서브 메디안트, 일곱 번째 리딩 톤이라고 불러요. 한국어로 하면 으뜸음, 위드뜸음, 가온음, 버금딸림음, 딸림음, 버금가온음, 이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어 버전을 외우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좀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테니스의 그 강의를 봐도 테니스 채라고 표현하지 말고 라켓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다 외국에서 온 거니까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 뭐 나중에 쇼핑을 하실 때도 영상을 보실 때도 설명이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우리가 웨스턴 하모닉 그 티오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영어 버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앞으로 좋으실 겁니다. 얘를 스케일 디그리 네임이라고 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설명드리면 타닉 위에 있다고 해서 슈퍼타닉이라고 합니다. 도미넌트 밑에 있다고 해서 서브 도미넌트라고 해요. 그러면 메디언트는 뭐냐? 타닉과 도미넌트의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메디언트라고 하고요. 얘를 서브 메디언트라고 하는 건 얘는 위로 3도 메디언트, 아래로 3도 서브 메디언트. 그러고 보니까 위로 5도 메디언트, 아래로 5도 위로 5도 도미넌트, 아래로 5도 서브 도미넌트.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도미넌트, 도시라솔파 서브 도미넌트, 도레미 메디언트, 도시라 서브 메디언트. 그래서 도에서 파까지 내려가는 걸 또 도시라 솔파 중간에서 자르죠. 그래서 도, 솔 사이에 미가 있고 도, 파 사이에 라가 있다. 그러면 리딩톤이라는 건 뭐냐? 이 도로 심각하게 가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는 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가 도로 도달하게 해결했을 때 우리가 토날리티를 만들 수 있고, 그게 그 조성감입니다. 그 조성감이 이 클래식 화성학, 기능 화성학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케이던스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 클래식 화성학, 얘는 철저하게 기능 화성학입니다. 그냥 색채감을 위해서 어떤 화성들을 썼다,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 인상주의라던가 중기에서 후기 낭만으로 가는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 철저하게 기능 화성학의 영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 드릴게요. 오늘은 3화음 트라이어드 화음과 화성 부분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챕터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화성음악의 발달, 폴리포니에서 호모포니로 이동할 때 만들어진 화성, 어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머무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한 가지. 하나의 음이 있으면 피치, 두 개의 음이 있으면 인터벌, 세 개의 음이 있으면 코드, 그리고 그 코드, 하모니라고 말하는 음들이 순서에 맞게, 어떤 기능에 맞게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 화성학 수업이에요. 배음 현상, 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설명하고 그 현상 내에서 발생한 게 이 3화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정들은, 이 음정들, 완전 음정들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그게 뒤에서 등장하게 될 병행 8도 금지, 병행 5도 금지. 왜 금지하냐? 그 음정들은 너무 잘 어울리는 음정들이기 때문에 병진행했을 때 마치 하나의 화성 그 성부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왜?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음의 성질, 3개의 음을 쓸 땐 4가지 타입, 4개의 음을 쓸 땐 5가지 타입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4가지 타입, 장단증감이고, 이건 3도씩 쌓아 올리는 체계에서 단삼도와 장삼도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에요. 이 화음의 성질은 반드시 로만 뉴메럴에서 정확한 정보로 표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메이저를 갖고 올려다 일부러 마이너를 갖고 왔어요. 그래야지 좀 더 다채로운 상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이너를 보시면서 혹시 내가 잘못 표기하고 있었던 건 없나, 똑같은 5도 메이저와 5도 마이너라고 해도 소문자와 대문자의 표시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익히셔야 되고요. 스케일 디그리 네임, 타닉, 슈퍼타닉, 메디안트,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서브 메디안트, 리딩톤, 이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기능이라는 걸 배울 때 이 코드는 타닉의 기능을 합니다. 이 코드는 도미넌트의 기능을 하고 여기에 세븐스를 붙여서 도미넌트 세븐이 됩니다. 이걸 세컨더리로 사용해서 부속 칠화음을 쓰게 되면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가 되고,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에 서브스티트의 기능을 넣으면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 서브스티트 코드가 됩니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케일 디그리 네임, 한글보다는 영문 버전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암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화음과 화성의 파트에서 1챕터에서부터 5챕터까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